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권리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권리 분석에는요 첫 번째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바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는요 등기부를 파악해야 돼요. 등기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등기부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 검토입니다. 바로 행정적 검토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는가, 또 어떠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만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적 검토는 정부의 어떤 규제사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토지를 구입하는 데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하자가 없다면 이제 세 번째는 법률적으로 검토했던 이상이 없다. 행정적인 검토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경제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수익을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분석, 또 행정적인 분석, 또 행정적인 분석에는 지역 분석도 포함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할 거냐, 그 지역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세 가지죠.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하나가 더 있다면 그 부동산 소유자의 성향 분석이라고 있어요. 성향 분석.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성향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끝났을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이 법률적인 검토는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 부동산 등기사항,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부라고 했죠.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어요. 이 표제부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이 토지 건물에 대한 표시사항을 말합니다. 이 표시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죠. 번지수가 어디냐. 전국으로 봤을 때 소재지가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위치. 소재지가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 이런 것들이 다 표제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건데요. 두 번째 또 만약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이 집합 건물 아파트의 사용 목적이 뭐냐? 건물의 사용 목적이 뭐냐? 아파트는 주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린상가라든가 이거는 영업용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 제곱미터를 이야기하죠.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건물이라면 건물의 구조는 무엇이냐. 건물의 구조. 구조입니다. 뭐 어떤 걸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냐. 벽돌이냐.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토지나 건물의 그 부동산의 변동사항입니다. 변동사항.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2000 몇 년입니까? 그 당시 일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도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다 부동산 그 변동사항이 바로 표제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어떤 변동사항을 표시사항과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표제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표제부를 보시게 되면은요. 표시 번호가 나옵니다. 표제부에 표시 번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1번이다 이렇게 나오고 토지의 그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가 나오는데 접수 일자가 나오죠. 뭐 2012년 뭐 2024년 6월 23일이다 이렇게 접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재 지번이 나옵니다.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요. 뭐 이 땅이 어디에 있느냐. 소재 지번.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동두천시 무슨 동 뭐 이렇게 지번이 나옵니다. 몇 번지. 소재 지번. 경기도 동두천시 무슨 동 뭐 365-2번지 이렇게 365-2번지. 여러분 이때 앞에 있는 번지 수를 뭐라고 하느냐. 이 365의 이 번지를 본번, 부본. 앞에 365-2 한데요. 365 앞에 있는 번지 수를 본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부번이라고 하는데 요 다시는 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5의 2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나오죠. 지목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이름입니다. 전이냐, 답이냐, 뭐 목장용지냐, 공장용지냐, 도로냐, 대냐, 하천이냐,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면적이 뭐 350제곱미터다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그리고 마지막에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나온다. 바로 이런 것들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토지의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나온다. 접수일자가 나온다. 소재 지번이 나온다. 번지수. 그러니까 토지 소재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면적은 얼마냐. 바로 이런 것들이 표제부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한 표제부를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표제부. 특히 건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집합건물이죠. 아파트 같은 것은 표제부를 보시게 되면은 집합건물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표시번호가 나오고요. 또 접수일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역시 소재 지번. 건물도 번지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 지번 그리고 건물 명칭 및 번호가 나와요. 건물 명칭이 뭐냐? 그러니까 건물 명칭,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고 번호라는 것은 바로 뭐냐? 몇 호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지번 옆에는 건물 내역입니다. 건물 내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표제부는 뭐 누구나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 내역엔 구조가 뭐냐? 아파트는 주로 건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죠. 철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만약에 5층 이상의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층수가 나옵니다. 5층, 10층, 뭐 20층, 30층 나오고요.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1층의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지층이죠. 1층 밑에 지하층, 지층에는 뭘로 씁니까? 주차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층 면적 쭉 나오고 5층 뭐 10층이면 다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4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식이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바로 이런 것들이 건물 집합 건물에 대한 표제부 내용입니다. 건물 명칭과 건물 번호. 만약에 이제 아파트라면 뭐 5층에 뭐 301호 이런 것들이 301호 이런 것들이 번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건물의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내역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면적도 들어갑니다. 면적 뭐 81.82제곱미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를 알아봤는데요.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표제부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갑구입니다. 갑구. 그러니까 등기상 정부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요. 이 갑구는요.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갑구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가 되겠습니다. 갑구.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할 수 있는 권리지요? 이 소유권은 민법 211조에 나옵니다. 민법 211조에는 소유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남에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뭐냐?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여러분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목적이 나오고요.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이 등기 목적에는 바로 뭐냐? 소유권 보존입니다. 갑구에 보게 되면 등기 목적이 나옵니다. 순위번호가 나오고 등기 목적이 나오고 접수일자가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요. 등기 원인은 없습니다. 최초로 등기하는 것은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했다. 그러면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목적이 뭐냐? 소유권 이전입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인데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냐?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 원인가 매매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다. 매매다. 그러면 매매가 되겠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았다. 상속 등기했다. 상속입니다.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증여가 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부동산을 교환했습니다. 예, 상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교환했다. 그러면 교환입니다. 교환. 그래서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매매. 부모가 돌아가셔서 등기했다. 상속. 살아생전에 받았다. 증여. 서로 바꿨다. 교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은 게 매매, 상속,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는 것입니다.